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 이 여성은 간호학과 학생인 29살 미셸입니다. 병원에서 실습을 받고 있던 중 미셸은 차에서 가져올 게 있다고 친구에게 말한 후 실습실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간 그녀는 해가 지고 어두워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You deserve to die for your lies, as does she, and you will. If you do it again, this is your last and final warning. Why? Do you understand me? It's your last and final warning. 미셸은 1984년 10월 12일 샌디에고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집은 화목하고 따뜻했으며 항상 사촌들의 방문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미셸이 17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2년 몬트카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산호세주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전공을 바꾸면서 샌프란시스코주 대학교로 편입해서 다니다가 졸업하게 됩니다. 2009년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간호대학에 들어갑니다. 미셸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지만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몹쓸 병으로 잃었던 아픈 경험이 있던 미셸은 환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27일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미셸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이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을 1시간 남겨놓은 오후 6시 55분경 미셸은 동료 간호사에게 차에 가서 가져올 게 있다며 잠시 주차장에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하얀색 혼다 SUV가 주차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두워져도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가 넘었는데 미셸이 여전히 병동으로 돌아오지 않자 담당 수간호사는 미셸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수간호사는 미셸을 찾기 위해 병동을 돌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갔다는 말을 전해 들은 수간호사는 보안 경비원과 함께 그녀를 찾아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미셸뿐만 아니라 그녀의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간호사가 건물로 들어가려는 순간 미셸의 차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나타나서 수간호사의 옆을 지나쳐서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워서 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간호사는 미셸이 운전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수간호사는 바로 911에 신고를 합니다. 수간호사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셸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또한 다음날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헤이워드 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합니다. 미셸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미셸의 차가 병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반드시 잘 주차된 차는 잠겨 있었으며 차 안에는 몸싸움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셸이 직접 이곳까지 운전하고 와서 주차한 후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셸을 걱정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녀에게 수많은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는 문자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미셸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녀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난 실종된 게 아니야. 내 전화기에 문제가 있어서 다 지우고 초기화했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걱정하지 마. 난 악몽을 꿨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들이 복사되고 붙여져서 그녀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미셸이 보낸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신변을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문자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보내진 곳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병원도 나왔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은 미셸을 찾기 위해 10시간 운전해서 미셸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걸고 실종 전단지를 만들었으며 방송에 출연해서 미셸의 실종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he always calls me. That it's Mother's Day, and I should call my grandma. 처음부터 경찰은 미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셸과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은 한때 미셸과 절친이었던 지젤 에스터반입니다. 실종 다음 날 형사가 지젤과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We'll hear about Michelle Lee. Michelle? Oh God, what about her? She went missing last night from her work. Okay. Her friends and such. We understand that you guys had a tumultuous relationship. A tumultuous relationship? She was my best friend who slept with my then fiancé. 지젤 에스터반은 1984년 2월생으로 캘리포니아 유니온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 가족이 샌디에고로 이사를 가면서 미셸과 같은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지젤과 미셸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으며 항상 붙어 다니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지젤은 2002년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 입학했으며 같은 과에 다니고 있던 동기생인 스캇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사실 지젤은 스캇을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셸이 산호세 대학에서 지젤이 다니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대학으로 편입하면서 절친이었던 둘은 예전처럼 항상 붙어서 지내게 됩니다. 지젤은 자연스럽게 스캇을 미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셋은 자주 어울리며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미셸과 스캇은 서로 친구 이상의 감정이 생겼고 결국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미셸을 질투하고 증오하는 지젤의 마음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셸과 스캇은 짧게 한 달 정도 가볍게 사귄 후 친한 친구로 남기로 하고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그 후 지젤과 스캇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둘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젤은 스캇과 미셸 사이를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있었으며 스캇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미셸 때문에 싸웠으며 싸우다가 서로 지쳐서 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딸 때문에 다시 만났으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젤은 스캇의 전화기에서 그가 미셸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보게 됩니다. 비밀도 서로 공유하며 다정하게 주고받은 문자들을 본 후 지젤은 둘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급기야 미셸을 향한 강한 질투심을 넘어 그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셸과 스캇은 지젤 몰래 바람을 피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셸은 그 당시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미셸과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이며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을 뿐이라고 스캇은 지젤에게 계속 설명했지만 그녀는 둘 사이를 의심하고 분노했습니다. 버려져 있던 미셸의 차를 정밀 감식한 결과 조수석 바닥에 미셸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사건 당일날 미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병원 주차장 바닥에서는 더 많은 그녀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범죄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으며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미셸의 무사한 귀가를 바랬던 가족들은 슬픔에 빠집니다. 한편 미셸의 차 뒷좌석에서는 미셸의 것이 아닌 의문의 병원 아이디 카드가 하나 발견됩니다. 조사 결과 이것은 사건 발생 바로 전날에 분실 신고가 접수된 병원 아이디 카드였습니다. 경찰은 미셸이 병원 건물에서 주차장으로 걸어 나온 순간부터 그녀의 휴대폰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가 알마 카운티에 있는 나무로 우거진 언덕에 갔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셸이 병원에서 사라지고 1시간 30분 후에 그녀가 일했던 병동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를 미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급하게 병원에 나오게 됐으며 며칠 동안 병원에 출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셸의 아버지는 고국인 베트남에 방문 중이었으므로 미국에 있지 않았고 미셸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미셸 차에 있었던 의문의 병원 출입구 카드를 누가 썼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병원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사건 발생 바로 전날인 2011년 5월 26일 미셸이 수업을 받으며 일하고 있던 병동을 하얀 가운을 입고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고 있는 지젤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둘째 임신 중이었으며 스캇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병동에 들어와서 출입구 아이디와 병원 가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가서 미셸의 수업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젤을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You and Michelle were close friends, is that right? Considered her my sister. When was the last time that you and Michelle actually spoke? I don't know. I remember seeing her at the meeting. Back in December? I think so, yeah. What has happened since then? I don't know. How do you feel about the fact that she's missing? I wish you guys would find her already. What do you think is going on with her? I don't know. I don't know who she is anymore. But as far as you know, this is would be very unusual for her, right? To have just gone missing? I don't know. I don't know Michelle anymore. I stopped knowing her a long time ago. And do you hate her? Do you want to see something bad happen to her? No, I just want her to stay away from my child. 지젤의 전화기를 압수 분석한 결과 실종 당일날 미셸의 전화기의 이동 경로와 똑같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미셸의 몸을 찾아야 지젤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캇은 미셸의 전화기를 들고 담당 형사를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려고 차에 탔는데 미셸의 전화기가 뒷좌석에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전화기를 자기 차에 갖다 놓은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캇은 지젤이 저지른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캇은 2011년 2월부터 지젤이 그와 미셸에게 욕과 저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며 그의 전화기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징후의 메시지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지젤은 그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딸을 뒷좌석에 태운 차 안에서 지젤이 스캇을 향해 미셸의 문제로 화를 내며 살벌하게 협박하는 음성입니다. I asked you, can we just be honest about Michelle? Because she's the one issue that I really, really am having a hard time dealing with. That's not what you said at all. Yes! Okay, We well didn't then talk for fine. days. Starting from now, we are going to be honest about Michelle. Do you understand me? Whether you sleep with her, whether you share food with her, whether you talk to her, you will be honest with me. Look at me! You will be honest with me regarding her. Otherwise, I will take your life and hers. And you can take that to the grave with you. Why? Why? Because you lied about her so many times, it's hard to believe that you didn't sleep with her and lock her up. You deserve to die for your lies, as does she, and you will. If you do it again, this is your last and final warning. Why? Do you understand me? It's your last and final warning. 미셸이 사라지기 바로 3일 전에는 지젤의 병적인 집착과 학대를 견디지 못한 스캇은 그녀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지젤의 DNA가 미셸의 차에 발견되었으며 지젤의 신발에서는 미셸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4달 후인 2011년 9월 7일 지젤 에스터반은 미셸 납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 끈질긴 수색 끝에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발견 당시 시신의 부패가 너무 심해서 성별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검식 결과 그 시신은 미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망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지젤은 미셸을 죽일 계획을 짰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젤은 대학교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미셸의 근황과 함께 그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미셸이 실습하고 있던 카이저 병원에 수시로 전화해서 그녀가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알아냈습니다. 지젤이 미셸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을 때 지젤은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지젤은 그녀의 컴퓨터로 들키지 않고 미행하는 방법, 흔적 없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방법, 염화칼륨 구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범행 방법에 대해 수많은 검색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젤은 범행을 저지르기 바로 직전에 아이폰 리셋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애플 스토어에 갔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젤은 주차된 미셸의 차 옆에 약 2시간 동안 숨어서 미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미셸이 차에 왔을 때 지젤은 그녀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미셸의 차에 그녀를 실은 후 인적이 드문 숲으로 가서 묻었습니다. 지젤은 무죄를 끝까지 주장했지만 2011년 12월 지젤 에스터반은 1급 살인 혐의로 25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캇의 말에 따르면 그와 미셸은 대학 다닐 때 한 달 동안 사귀면서 깊은 관계를 가졌던 것 외에는 그 후 그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친구로서 연락을 하고 지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2012년 지젤은 둘째 딸을 감옥에서 출산했으며 스캇이 현재 2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